여기는 조금 더 다른 한국적인 어떤 미학을 넣어가지고 조금 불교 미술도 들어가고 하는 식의 궁을 떠올리는 그런 연출도 일부 들어갈 겁니다. 옆에 호텔은 저기도 큰 건 아니에요. 한 평 정도가 더 크거든요. 근데 지금 실당 450만 원의 매출을 내고 있어요. 여기도 받게 할 수 있어 라는 전략으로 여기를 최대한 도입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한 평 작다고 우리가 15만 원 못 받을까?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플래닝 정우석입니다. 저는 오늘 아늑 호텔 앤 스파에 또 나와 있습니다. 저 오늘 여기 왜 나온지 아세요? 옆 건물에 있었던 또 낡은 모텔 있죠?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늑 호텔 앤 스파를 만들고 잘 운영이 되는 걸 보시고 옆에 있는 건물을 계약하신 분이 저희에게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호텔은요, 통합 운영이 된다라는 가정으로 전체 이 호텔의 볼륨을 한번 키워보는 그런 기획을 좀 할 겁니다. 이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창덕궁과 안국역, 종로 3가역의 수요까지 한 번에 저희는 포섭할 수 있을 아주 좋은 이제 상권이라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를 뽑아보니 국내 여행객뿐만 아니고 해외 OTA 예약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프로젝트도 이제 수익성 검증을 한번 해볼 수가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뭔가 기획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약점을 좀 보완하고 입지적인 강점은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오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비포 모습이긴 하나 지금 철거가 전부 깔끔하게 돼 있어서 근데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폐기물이 많았습니다. 여기 왔을 때 사실 폐기물이야 걷어내면 되는 거고, 저희가 가장 집중했었던 거는 객실 크기가 옆 건물보다 많이 협소하다 라는 약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강점으로 보자 그러면 옆 건물도 지하에 저희가 별채탕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도 그 정도 면적은 아니지만 꽤나 유용하게 쓸만한 지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데드스페이스 개발을 해가지고 이 약점들을 좀 보완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번 호텔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가 프론트가 있던 자리였어요. 근데 우리가 옆에 있는 호텔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도 프론트가 신설이 돼가지고 운영사가 같은데 프론트가 두 개 있는 거는 비효율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갈 겁니다. 우선 들어오면서 이 프론트였던 공간들은 여기 스낵바가 다 조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작은 라운지 형태의 공간으로 조성이 될 거고, 이 안쪽은 렉 장비가 전부 다 이제 있어서 여기 있는 기본적인 호텔의 전산 시스템은 유선으로 저쪽 호텔과 연동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통합 프론트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은 있지 않아도 되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로 여기는 만들 겁니다. 근데 만약에 두 개 자산 중에 먼저 누가 매각이 돼가지고 운영 주체가 달라져야 된다, 그럼 바로 프론트를 신설할 수 있게끔 그 준비까지 끝내놓는 공사가 이번 프론트 공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객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다 객실 얘기하지만 여기 진짜 작아요. 화장실 포함해서 정확히 4.4평 나오는 게 기본 평수입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옆에 호텔은 저기도 큰 건 아니에요. 한 평 정도가 더 크거든요. 근데 지금 실당 450만 원의 매출을 내고 있어요. 레파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객단가를 15만 원 이상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한 평 작다고 우리가 15만 원 못 받을까? 이런 이제 천정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받게 할 수 있어 라는 전략으로 여기를 최대한 도입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객실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전략을 쓸 거냐면, 기본적으로 아늑 호텔 앤 스파를 그대로 쓸 거고 그거는 온천을 모티브로 하는 호텔이기 때문에 이 객실 자체도 작지만 침대 헤드 정도의 연출을 줘가지고 확실히 한국적인 느낌이 잘 잡히게 할 겁니다. 그러면 해외 OTA 사이트에서 좀 더 집중도가 높아지게 보이게 하는 게 기본적인 디자인 전략이고, 그다음 기능적인 전략은 뭐가 있냐면 중간중간 진짜 협소한 객실들 있잖아요. 그런 방들은 황토방으로 만들 거예요. 좁은 방 안에서도 이런 향에 흠뻑 취해가지고 휴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변별력을 좀 더 줄 겁니다. 그다음 지하 공간 있죠. 지하 공간도 재밌는 걸 만들 건데 그건 좀 이따 내려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옆에도 지하 공간에 뭐가 있죠? 별채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호텔 고객들도 그 별채탕을 같이 공유하게 함으로써 객실 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 호텔 빌리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대 공간 경험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호텔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포인트입니다. 그럼 방이 약간 협소하기도 한데 스파가 들어가는 방은 따로 없나요, 이게? 있습니다. 그 스파가 들어가는 방은 한 객실이 있고요. 제가 여기가 종로가 아니었으면 조금 더 객실들을 통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종로잖아요. 우리가 잘 돌아간다는 가정이면 객실이 부족해요. 그래서 원래 큰 객실이 하나가 그래도 럭키하게 있었습니다. 거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불행 중 다행으로 원래 통합되어 있는 객실이 한 객실이 있었어요. 두 객실이 통합된 크기니까 8.8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실을 저희가 시그니처 객실로 만드는 거고, 여기에는 목욕 경험이 완전히 들어가 있을 수 있으면서 침실도 안온하게 저희가 목구전물을 설치해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궁궐에서 자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하는 그런 방으로 만들 거예요. 이런 방은 좁잖아요. 좁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건식 공간하고 습식 공간하고 완전히 나눠줘야 돼요. 저쪽에선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용변을 보고 하는 습식 공간을 한쪽으로 밀 거고요. 이쪽은 사진 찍었을 때 굉장히 침실 자체가 고급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 거예요. 메인 사진은 대부분 이 객실이 주요 메인 사진으로 찍힐 거기 때문에 이 객실만큼은 하나하나 디테일한 디자인 요소를 검토할 때도 더 밀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방입니다. 기본적으로 욕실이 되게 좁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방보다 보면 되게 커 보이죠. 이쪽에 목욕할 수 있는 조정 욕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좁은 공간도 기본적으로 그냥 욕실 만들어 놓는 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는 객실로 만들 수가 있고, 이 정도 객실을 종로 상권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일반 객실도 15만 원 정도의 레고파를 찍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객단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옆에 명확한 데이터가 있기에 또 가능한 이런 기획입니다. 이 호텔은 각 객실에 욕조가 없음에도 어떻게 웰니스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 이 호텔의 지하도 경험할 수 있게 하면서 웰니스 경험을 완성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지하로 갑시다. 네. 엄청 넓죠? 지하에 이만큼 있는 거예요. 종로에서 지하에 40평이면요 임대를 주더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뭘 둘 거냐면 한국 최초의 웰니스 시설을 둘 거예요. 호텔이랑 결합돼 본 적이 없는. 30분간 누워있으면요 온몸에 노폐물이 다 빠질 겁니다. 그리고 인바디로 측정을 해서 살도 빠지게 해주는 그런 이제 웰니스 공간이 여기는 생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한국적인 공간에서 누워만 있어도 건강해질 수 있고 숙면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특이한 부대 공간이 여기는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대 공간은 외부 고객들도 받는 영업 공간이 될 거고요. 호텔의 투숙객들은 50% 이상의 절감된 금액으로 웰니스 체험을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을 여기 접목을 할 겁니다. 도안이라는 거는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이렇게 몸의 모양을 그리는 그 도안에서 착안된 브랜드를 하나 새로 만들고 있고요. 그 브랜드가 종로에 또 오픈을 할 거고, 건대 온도 있죠? 거기에 1호점에 오픈을 할 겁니다. 사실 그래서 도안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레이아웃상으로는 마사지샵과 굉장히 비슷해요. 각 실마다 온전히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온열기기가 들어가 있는 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 공간과 화장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구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면은 여기에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온열기기가 배치되는 그런 이제 공간이 될 수가 있고, 그 정도면 이 2개 호텔의 객실 수를 합쳐도 70객실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그 호텔 수요층들을 전부 다 회전을 만들 수가 있고, 외부 고객들도 타임제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수익 채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 그럼 올라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외관을 그래도 벗겨놓고 나니까 옆 건물이 어떤가요?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는 의도적으로라도 한 건물처럼 보이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사이니지를 추가해서 체크인을 혼선을 갖지 않게 저쪽으로 이제 체크인을 먼저 동선을 이동하게끔 하는 사이니 플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벽 있잖아요. 공사 후반부에 다 철거할 거예요. 그래서 두 건물이 하나의 어떤 호텔처럼 읽힐 수 있게 하는 게 여기의 외관 디자인의 전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다채로움을 좀 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조금 더 다른 한국적인 어떤 미학을 넣어가지고 조금 불교 미술도 들어가고 하는 식의 궁을 떠올리는 그런 연출도 일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놓고 한 번에 사진을 찍었을 때도 와우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 외관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호텔은 보면은 대로변에 있지도 않죠. 좁은 골목을 들어와서 있는 호텔이고, 옆에 있는 저희 아는 호텔앤스파가 먼저 오픈하면서 보여줬었던 아주 재미있었던 결과는 국내 OTA 사이트와 해외 OTA 사이트가 거의 비등비등한 정도로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컨셉추얼하면서 웰니스 공간을 같이 접목한 호텔의 공급이 종로 안에는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여기도 시각적인 비주얼 임팩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호텔 내부에서 즐길 수 있는 웰니스 컨텐츠를 온라인 플랫폼에 잘 보여줘서 종로 안에서 변별력이 있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하에 이제 다른 호텔에는 없고 우리 호텔엔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줘야 하는 거고,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다이어트 경험과 숙면 경험을 같이 줄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 호텔과 어떻게 어우러져서 온라인상에 보여지는지가 정말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약간의 동양적인 그림들이 공간에 연출이 될 거예요. 그런 그림들과 침대 헤드의 독특함, 이런 것들이 아마 시각적으로는 딱 클릭하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디자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두 개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가 이제 하나로 운영되는 호텔에서의 기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에 둘 간의 시너지를 고려하면서 어떻게 공간 기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들이 담겨 있었던 그런 영상일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12월 중에는 오픈해가지고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로에 두 번째 만드는 온천 컨셉의 아늑 호텔 앤 스파는 어떤 웨니스 호텔로 탄생할지 얼른 만들어서 애프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